그 구속영장 이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성재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이 두 번째 됐습니다. 그리고 황교안도 지금 네. 구속영장 기각이 됐고 법조인 두 분은 이게 구속영장 기각된 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전혀 안 맞죠. 네. 그 사실은 또 다른 얘기지만 네. 한덕수도 결국 구속영장이 이렇게 기각됐는데 기각됐죠. 재판에 가서 보니까 뭐 CCTV 영상 공개되고 뭐 증인들 나와서 하니까 오히려 그 재판 본 이진관 판사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되게 중한 죄다 더 막 네. 이러면서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박성재 뭐 전 장관도 이제 본 재판에 가면 분명히 다 엄청 중죄라고 될 건데 네.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맡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번에도 그 뭐 수원지법 3인방이라고 이상한 모든 걸 다 기각시킨 판사 아닙니까? 네. 이번에 그 판사가 박정호 판사죠. 음. 그 판사가 또 저기 황교안을 저기예요. 뭐 기각시켰어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게 아까 뭐 이프로스에 쓴 뭐 50명 찾아냈다고 하듯이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조희대 사법부가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좋은 판사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이번 두 번 기각은 말이 안 되지만 결국에는 본 재판에 가서는 네. 밝혀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요. 저는 일단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드는데요. 필요하다.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내란 네. 재판의 엄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잡범 수사하듯이 하고 있는데 네. 내란범은 집합범입니다. 수괴가 있고 네.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그 밑에 부하 수행자, 부하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위에 사람의 진술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지금 다 불구속 상태로 맞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협박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됐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박성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데 첫 번째는 위법성 인식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죄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도 이번에도 봤더니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것도 죄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지금 이런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 네.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었죠. 장관이었죠.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통해서 검사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엄에 있어서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네. 지금 박성재가 무죄로 나오면 밑에 줄줄이 못 밝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네. 두 번째는 12월 4일 날 안가 회동을 했을 때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또 연결되는 한 고리가 있어요. 근데 박성재가 무죄가 되면 무죄가 되면이라고 절대 얘기해서 안 된다. 되죠. 아니, 그런 만약에, 가능성까지 지금 만약에. 열어두고 네.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도대체 그러면 황교안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거냐.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할 때 문을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러면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해도 안 와. 3번을 소환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왔어요. 그래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잡아다가 놓고 체포를.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친 건데 지금 풀어주라고 한 거잖아요. 네. 풀어주면 이 사람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못하죠. 말입니까? 또 예. 안 나오겠죠. 수사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천안에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로 격상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빨리 진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김지호 대변인 김건희 측이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모 씨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 불륜 등의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했는데 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옛날에 줄리오 없도 그래요. 자기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제발 이것도 지금 저려서. 불륜이란 단어를 본인들이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전략이 뭘까요? 그 이모 씨가 이준수 씨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뭐 이준수 씨 얘기를 하면은 말을 좀 자제했어요. 뭐 지엽적인 건이라 생각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다 이준수 얘기만 하고 있더만. 이게 너무 이걸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마도 일반 대중들이나 여론이 다 이준수 무슨 관계일까 긴밀한 관계라는데 무슨 관계지 이런 얘기들이 너무 저변에 깔리다 보니까 김건희 측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 여론 관련해 가지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불륜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왜 특검 측에서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라고 얘기했냐, 오해가 살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갑자기 불륜설 얘기하니까 특검에서 우리가 언제 불륜이란 말 썼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설을 본인들이 만들어낸 꼴이 됐어 지금 상황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네. 그냥 너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엽적인 걸로 공격하면 되겠냐 이 정도 멘트만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황하다 보니까 말을 이 변호사들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언론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분간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지은 위원장의 불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제 두 가지인데 네. 그 경우의 수는 불륜을 했거나 안 했거나 두 가지잖아요. 불륜을 했을 경우는 재발들어서 하는 거고 불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수사가 안 된 내용도 아니고 불륜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이미지가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법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은 그런 이미지만 나쁘게 할 그런 전략을 썼다. 네. 어쨌든 뭐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빗장을 푸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왜 말할 수 그런지 있게 된 모르겠어요. 거잖아요. 뭐 자꾸 이제 그러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저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이게 없고.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문자 내용- 내용을 보고 싶다. 어떤 내용인지. 오세훈, 김영선 의원권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문자일까 궁금했는데 문자 내용이 밝혀지니까 아 다들 놀랬잖아요 그때 그 문자 내용 보고. 그러니까 근데 좀 우리나라의 뭐 네. 코미디 프로가 다 망한다는 게 뭐 네, 네. 연애 프로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말 내란범 그다음에 주가 조작범 처벌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네, 자기들이 계속 이상한 스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중동 순방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이집트, 남아공,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이제 지평을 좀 더 넓혀가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서 MOU도 맺고 아마 이렇게 활동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외교의 무대에 나서는 걸 보면 너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우리도 든든하잖아요. 뭔가 네. 또 성과를 내고 오시겠다. 네, 네. 세 분 마지막으로 이 외교의 성과 문제, 그다음 에이펙도 뭐 잘 마쳤지만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제 G20 회의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외교 지평을 넓히는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씩 저는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너무 중요한 게 네. 지금 이 시점에 당연히 실력 있는 그 실용 외교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필요한 게 네. 미국이 지금 이렇게 관세 협상하고 하니까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 선방한 게 네. 일단 미국에게 당하긴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이런 다자 외교를 통해서 네. 뭐 인도라든가 이런 뭐 한 세 개국을 크게 함으로써 그 자국민들에게 아 우리가 이제 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다자 외교를 통해 더 많은 무역적인 이익을 얻겠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공로를 인정받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 중국에 좀 치우쳐 있는데 네. 이때 아프리카, 중국 뭐 이런 뭐 아시아 이런 국하고 굉장히 다자 외교를 해놓으면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의 전 세계에서 GDP의 합이 50%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다 몰빵이 돼 있는데 네. 우리가 다자 외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다각화가 돼서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50년을 책임질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지은 의원. 저는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외교를 하시는 걸 보면 그 나라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많이 것 하시죠. 같거든요. 많이 하고 굉장히 맞춤형으로 그 나라 정상을 만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대통령이 뭐 노타이를 하신다 하면 노타이로 나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시진핑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도 다 처음 봤다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순방 때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실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해서 방산 수출 관련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전부 다 국산 고등훈련기인 FA-50을 대량 구매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FA-50 공격기와 그다음에 KF-21 전투기 수출 관련해서 정상들과 좀 물꼬를 트지 않을까? 그러면 가는 이유가 분명하죠.
세일즈 외교하러 하러 간다. 맞아요. 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 사실 방산 수출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도 진행되고 이게 맞아요. 무기라는 게 신뢰성이거든요. 이 나라와 돈독해질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국을 지키는 그런 군대에 무기를 제공한다? 그러면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급에 가까운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품들이 많이 수출될 수 있는 물꼬르트로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일벌레예요. 맞아요. 대통령 잘 뽑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대통령 뽑으니까 그냥 일이 술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있어봐요. 그냥 어디 그냥 맞아요. 울산 앞바다 가서 대왕고래만 그냥 잡고 있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맞아요.